여러분들이 쓴 화장품들이 나도 본인 스스로도 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요즘 화장품 매장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적혀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클린 뷰티라고 해서 클린 뷰티라고 하는 문구가 상당히 많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하는 클린 뷰티란 과연 무엇일까요? 클린 뷰티는 우리 몸에 유해하거나 유해하다고 의심이 되는 그런 원료들을 전부 다 배제한 그런 제품들을 바로 클린 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죠. 자, 제품 개수를 줄여라,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줄여라, 합성 향료를 줄여라, 뭐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런 클린 뷰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클린 뷰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실 우리 몸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면 사실 다들 걱정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파라벤입니다. 문제없이 오랜 기간 동안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방부제인데, 이 방부제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부제가 바로 파라벤입니다. 2000년 초반에 미국의 한 연구에서 파라벤이 바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논문이 보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정말 일파만파 파라벤에 대한 위험도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방부제로 사용되었던 원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벤이 갑자기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어 라는 보고가 되니까 정말 멘붕인 거죠. 왜냐면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했고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원료가 실제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사실 큰 문제가 되죠. 파라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과 되게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함에 따라서 실제로 유방암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상당히 나쁘게 만들어준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 치료 중에서 항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분들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파라벤이 에스트로겐과 되게 비슷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예 없는 그런 정상적인 피부에서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파라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 있는 부틸 파라벤의 경우에는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에스트로겐에 비해서 강도가 상당히 약해요. 자, 그러면 이런 파라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꾸준하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을 장기간 동안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많은 연구들의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걸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들은요, 단기적인 기간, 단기간에 걸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파라벤을 빼기 시작한 거죠. 파라벤 프리. 자,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좋은 제품인가 봐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잘못되는 문제가 뭐냐면 파라벤이 되게 안 좋은 방부제라고 인지를 하면서 방부제가 또 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생겼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죠. 오히려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품의 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꼭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사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파라벤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생겨왔어요. 또 계란에 들어간 살충제가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급성 독성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리대 파동 문제나 치약에 들어가는 방부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MIT나 CMIT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몇 번에 걸치면서 이런 화학적 물질, 화학 물질에 대한 약간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미칼과 포비아, 그래서 케모포비아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좀 자연스러운 거, 천연적인 거, 좀 더 유기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게 되고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이슈와 함께 혜성처럼 나타난 어플, 바로 화해 어플인 거죠. 화해 어플은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EWG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화장품의 원료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거죠. 자, 우리나라 화에서는 그 EWG 등급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장품에다 그를 접목을 시켰고, 실제로 그 접목시켰던 제품들이 전부 다 그 성분들을 보고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면서 한눈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죠. 사실 이 EWG 등급은 사실 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사실 단순하게 숫자만으로 평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성분에 대한 원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 제품을 구매할 때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한국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에서 되게 많은 관심을 보여요. 미용 시술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에서도 상당히 큰 부각을 띠고 있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할 때 제가 이런 화해 어플이나 여러 가지 단계들을 설명드리면 상당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선진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미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외국에서 볼 때는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클린뷰티라고 하면 상당히 큰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세분화돼서 어떤 화장품들을 보면 유기농 화장품도 바로 그런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천연 화장품, 그 다음에 동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건, 우리가 채식주의자처럼 비건이죠. 비건 화장품, 그 다음에 크루얼티 프리라고 해서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하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할랄이라고 해서 무슬림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약간 신앙적인 요인들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동물성 원료라든지 아니면 그 율법에 따라서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재하면서 그 나름대로 다시 클린뷰티를 또 만드는 그런 다양한 원료,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까지 요즘에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어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클린뷰티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린뷰티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요, 마이크로비즈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같은 성분들을 다 배제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천연 원료나 재활용하는 원료를 통해서 제품 통부터 안에 있는 용기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자, 최근 하와이에서는요, 햇빛이 안 타게끔 하기 위해서 선크림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 유기자차, 그러니까 화학적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게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너무 많은 선크림들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바닷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이런 산호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 생물에 너무나도 많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법령이 통과가 된 것처럼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법령들이 통과되고 있죠. 클린뷰티라고 하면 클린뷰티, 클린하고 뷰티니까 내 피부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좀 더 유해 물질로부터 좀 더 프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원료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린 컨슈머로서의 역할, 환경에 대한 보호나 관심을 좀 더 높여서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인식을 시킴으로 해서 지구 역시 우리 주변 환경 역시 좀 더 클린하게 가자는 광범위한 범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에서도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 화장품에 대한 법령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인증 마크가 다양하게 상당히 나와 있죠. 미국의 USADA,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에코서트, 독일의 베데이하 같은 다양한 유기농 인증 마크가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고, 실제로 이것들은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제품들은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료와 함께 그 다음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 전부 다 이것들을 다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인증이 나가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가지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 유기농 화장품, 그다음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동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동물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총 목적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 깨끗한 성분, 문제가 없는 성분,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료로 이루어진 제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지는 게 바로 클린뷰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클린 뷰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그럼 다 천연 제품이고 괜찮으니까 우리 몸에 안전할 거야 라고만 인식을 해서 모든 성분들이 내 피부에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천연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독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피부에 알레르기 성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역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클린 뷰티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이 내 피부에는 다 맞고 괜찮고 안전하고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인식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품들을 고르실 때, 사용하실 때 좀 더 내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괜찮은 제품들을 위한 것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고 제 유튜브 많이 보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들을 한번 쭉 리뷰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